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5분 22초입니다. 장 마감까지 한 55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오늘도 2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들을 쉽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면서 종목 이야기 많이 나눠볼 거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종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그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알찹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고 나서 라이브 매매 타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수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215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올라갔네요. 0.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꾸준히 차근차근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지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2152포인트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정오 이전에 2140선이 잠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올라와서 현재 2149.97포인트, 2150포인트 눈앞에 바로 두고 있고요. 아마 2150포인트는 다시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있는지 상승 요인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이 351억 원 삽니다. 외국인이 좀 전 시간에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었는데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07억 원 매도하고요. 개인이 23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상승폭이 큽니다. 633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7%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 흐름이 괜찮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꾸준히 한 10시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630포인트 저점 형성한 이후에 633.92, 634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현재 가격이 고가입니다. 수급 주체 함께 확인해 볼까요? 기관만이 삽니다. 기관이 174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파는 그 강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2억 원 순매도까지 줄어들었고요. 개인도 7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 같이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40원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1140원 80전에 움직이고요. 0.27% 원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워낙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1위 삼부토건, 2위 휴젤, 크라운 해태제과 그룹주, W게임즈, 정치테마주 이렇게 5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삼부토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매각 기대감이 그동안에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실체가 좀 드러나면서 다시금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삼부토건의 그간의 상승세 굉장히 무서운데요. 일단 신일유토빌 중국 광채그룹이 삼부토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인수의향서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일단 있다고 나왔고요. 이 이후에 또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매각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까지의 흐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한가에 집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인데요. 보톡스 관련, 미용 관련주로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휴젤에 무려 9,200억 원이나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24,400원 올랐고요. 오늘 고가가 43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는데 좀 매각이 나오면서 보톡스 시장이 미국행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간에 국내 시장에서 보톡스 균주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좀 주가들이 눌려있는 휴젤뿐만이 아니라 메디톡스부터 많이 눌려있었는데 최근에 이 종목들 다시금 잘 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운 해태제과 그룹주 이 며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인기 검색어 상위에 항상 올라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해태제과 식품만이 지금 3%대의 강세고 크라운 해태홀딩스, 크라운제과, 크라운 해태홀딩스 우선주, 크라운제과 우선주 모두들 지금
5% 이상의 낙폭들이 보여지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 이후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시세를 높게 분출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그간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위 W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을 좀 많이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W게임즈 조금 익숙하셨을 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 패널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천해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상한가에 지금 상한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9.89% 상승하고요. 52,800원까지 지금 W게임즈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업계 최대 M&A가 단행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소셜 카지노 선두 업체를 인수하면서 일단은 규모가 업계 2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소셜 카지노 미투온까지 지금 동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미투온도 보시다시피 16.34%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투온도 지금 상장 후에 현금성 자산 35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적극적인 M&A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테마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 테마주 어제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유세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호 1번부터 쭉쭉쭉쭉 2번, 3번, 4번, 5번 우리가 알고 있는 TV 토론에서 보는 후보들은 5번까지지만 지금 10명이 넘는 대권 주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의 본격 시작이 됐고요. 테마주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또 AMP 같은 경우에는 내리고 어떤 종목은 오르고 내리고 종잡기 힘든 한마디로 이 테마주의 마지막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종잡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6위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아남전자, 한국항공우주, 신원종합개발, 이화전기, CJ 나와 있는데 아남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 요즘에 인기 검색 종목에서 조금 빠져있다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하만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남전자는 올라오고요.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삼성전자의 하만 비즈니스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에 아남전자는 오늘도 상한가에 직행하고 있는 소식이죠. 다음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6만원에 이제 근접하고 장중고가는 6만원에 터치한 모습입니다. 5% 가까운 급등인데요. 미국 훈련기 교체 사업 등의 이 해외 수주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강세 보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살펴봤고요. 신원종합개발도 8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10,000원 터치를 했고요. 오늘 고가는 1,750원입니다. 11% 현재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방산업체와 공급 계약이 좀 나왔습니다. 100억 원 규모고요. 광학소재 공급 계약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신원종합개발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화전기인데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대 또 강세가 나오고 장중에는 400원이 돌파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종목 상담도 한 종목이 이화전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형 방어체계 관련 전원장치 공급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마지막 종목 살펴볼까요? CJ입니다. CJ 같은 경우엔 CJ 현 주가가 좀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싼지가 좀 이유가 나왔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올리브영입니다. 이 올리브영의 모회사죠.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성장성에 대해서 좀 미반영이 돼 있다라는 업계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잘 달립니다. 187,500원까지 장중에 올라갔고요. 현재도 4%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이 2시 43분 46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라이브 매매 타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단으로 문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 그리고 매수하신 혹은 매수하시고자 하는 가격,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 김치균 대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 바로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람 팀장님부터 다섯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처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차 산업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테마성 이슈 말고도 상당히 좀 재무 지표가 좀 상당히 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선정을 하다가 MD스테이크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지금 MD스테이크 같은 경우 상당히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량하고 현금 캐시도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올해 EPS가 예상 컨센서스가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퍼 20을 좀 적용을 하면 목표 주가는 한 3만 정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를 좀 더 해서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지금 18,2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상 손절가 상당히 좀 낮게 제시를 해드린 이유는 하락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더 상당히 낮게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4차 산업 관련해서 어떤 뚜렷하게 모멘텀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없긴 하지만, MD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반도체라든지 모바일, 자동차 이러한 부분들 모두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관심 종목에 상당히 많이 넣고 보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는 반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 모아서 가져가자라고 하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좀 옆으로 많이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좀 유가가 좀 내려오면서 주가도 역시 좀 같이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고 다만 좀 발목을 잡는 건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태양광이 발목을 좀 잡더라도 충분히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 사실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거는 NCC 자회사의 호주에서 힘입어서 순이익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과 같은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제거가 되면서 4분기 역시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QOQ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태양광이나 PE 면세점들이 상당히 좀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보조금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이라든지 독일에서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좀 폴리콘 가격이 좀 올라와주면서 좀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PE 가격당 같은 경우는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소 조금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정리가 좀 되면서 공급이 좀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하반기로 가면서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 실적이 좀 부합하는 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데 2분기부터는 좀 실적 우려감이 지금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와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포워드 퍼로 본다면 한 5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PBR로 본다면 역시 1배 이상에서 약간 1배를 상회하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경쟁사 대비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다운스트림 제품들이 마진이 지금 역사적 저점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2분기, 3분기를 거쳐가면서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접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분기가 좀 지나가고 2분기 한 중반기 전부터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운스트림 가격들이 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역시 좀 200일 이평선이 좀 늘려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는 있습니다만 컨센서스가 너무 상향되어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 좀 YOY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컨센서스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지금 회사 측의 입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실적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계속 관망을 좀 가져가자.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에 기대하기 조금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오더라도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되면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좀 거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관망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소폭 좀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유가와 관련된 지수적 감산 이행과 관련된 이슈들, 혹은 수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만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관망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PR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저평가 영역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은 잔량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지켜보자라는 지난주에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째.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이렇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추세는 사실상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러한 흐름이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촉매라고 본다면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감산에 대한 이행들, 그 다음에 공급이 좀 축소화된다는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실적이 좀 더 지속적으로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추세가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거기에 수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들어봤고요. 김치균 대리님 5종목 가볼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4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애플 아이폰의 일부 기종의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중소형 OLED 패널을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까지 OLED 패널을 적용함으로써 OLED 패널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동사의 OLED 패널 양산에 대한 시장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중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도해 왔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애플과 중국 스마트폰 업체를 납품처로 확보하면서 중소형 OLED 패널 시장 진출에 대한 발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실적과 향후 OLED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는 여전히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괴리는 곧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가격은 36,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동아치질입니다. 동아치질은 지반 강화 공사와 기계식 터널 공사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고요. 최근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6,500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간된 신한금융투자 레포트에 따르면 올해 예상 신규 수주액은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해외 수주는 2,500억 정도 예상하는데, 동사가 참여 중인 싱가포르 지하철 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2020년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4조 원 규모의 대규모 지하수 터널 공사 프로젝트 신규 입찰 참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공사 같은 경우는 국내 공사보다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개선세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개월간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수주 확대에 따른 성장성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가가 전 고점에 도달한 상황이라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21 이평선 하향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인쇄로 깃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에 채용되는 MLB란 제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코와 구글, 페이스북 같은 해외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 건립 한창인데, MLB란 제품이 여기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MLB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의 샘플 매출을 시작했는데 하반기에 양산 매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HDI의 경우 지난해 삼성 휴대폰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역성장했는데
올해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 호주와 중화권 휴대폰 업체로도 납품이 개시되면서 매출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던 업체였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였던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 산업은 지난 몇 년간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인탑스도 사업 영역 다각화를 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탑스는 당사가 가진 플라스틱 사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고객사의 가전제품 케이스 제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동사의 이러한 노력에 더해서 2016년 재무제표상 순현금성 자산과 투자 부동산의 가치가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저평가 매력까지 갖추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패키징 및 스마트폰 SMT 공정용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또 스프레이 방식 EMI 자폐 공정 장비를 개발 중에 있었는데 4월 4일 전자신문에 의하면 오는 6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프레이 방식 EMI 자폐 1기 라인을 정식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프로텍의 패키지 표면 세정 장비하고 경화용 오븐 장비, 스프레이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4월 5일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기간 조정을 거치는 중앙이라고 판단하고요. 오늘도 좀 많이 올랐지만 이런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프로텍까지 5종목 김치균 대리의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지점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국본부의 이성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성우 대리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개편하고 나서 처음 연결하는 거죠? 예.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비트 컴퓨터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런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일단 주분이 부각되어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려고 이와 같이 연락을 드렸고요. 일단은 관심 종목 자체로 일단 추세 공략의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가총액은 약 987억 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355억 원, 영업이익은 51억 원, 순이익은 54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자본 총계는 411억으로 지금 현재 기준 주가 수익률은 약 18.27배로 동종업계 대비해서 큰 그런 프리미엄 요인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에 대한 부담도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주력 사업은 의료 정보 사업으로 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를 합니다. 의료 정보 사업 병원급 및 대형 약국 시장 점유율 1위고 의원급 시장 점유율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은 뉴 헬스케어 사업인데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 424개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1위의 실적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원격 의료법 통과인데 이 원격 의료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원격 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의료정보 사업 관련해서 1차적인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일 뉴스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관련해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약 산업의 발전을 기초로 해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제약 산업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인데 이 정책 또한 의료정보 사업 관련해서 연관해서 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계의 부각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의료정보 사업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국내 원격 의료 서비스의 방향 자체가 아직 혼란이 있는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전면 시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그래야만 IT 헬스케어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일단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점 자체는 크게 현실화될 요인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의 문제지 의료 관련해서 지금
원격으로 통과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해당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대선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부각 가능하다는 점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6,100원에서 6,150원을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공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5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람 팀장님의 5종목 들어볼까요? 네.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코스맥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2.45% 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조금은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이 조금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사드와의 이런 배치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사드 배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집을 해서 가자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조만간 나올 텐데요. 중국 법인의 고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국내 내수 그리고 소비 부진,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 등으로 지금 국내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법인의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해 중국 법인 캐파가 증설 중에 있고요. 현재 2.5억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캐파가 모두 증설이 되면 4.5억 개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광저우 법인 역시도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4천만 개에서 지금 2분기에 1억 개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파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상당히 영업이 잘 되고 있다. 생산량이 상당히 모자르다. 지금 공급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요는 상당히 많지만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공급 타이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도 역시 이에 관해 상당히 좀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 사드 배치가 지금 조기에 지속적으로 이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사드 배치와는 전혀 연관이 없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를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좀 더 가져가자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좀 있는데 임상 3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임상 3상이 좀 시작된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반등을 했었습니다만 관련된 또 다른 약에서 지금 부작용이 좀 나와주면서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고요. 좀 빈번하게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상 3상 개시와 관련했을 때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러한 임상 모멘텀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가 등록이 되고 어떤 인젝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은 있겠다. 하지만 임상이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아ST입니다.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좀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좀 더 해서 가자라고 매수 의견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충분히 1분기 실적부터 해서 잘 다져진다면 충분히 어떤 관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 2분기에는 지금 R&D 모멘텀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모멘텀을 받으면 한 번 더 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가치의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아ST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말에도 이미 기술 수출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력들을 본다면 충분히 상반기 R&D 모멘텀에 한 개 더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매수했던 물량들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하면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영국에도 이미 판매를 개시했기 때문에 재고 물량들이 조금씩 소진이 되면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무 구조가 좀 더 깔끔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등에서 지금 판매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재고와 관련된 평가 손실들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헬스케어의 재무 구조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기보다는 우선은 가지고 있는 물량들 잘 지켜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에서 만약 터치를 뚫고 내려간다면 바로 손절을 좀 감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지금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약품 사업부라든지 원료의약품, 유통 사업부 전반에 걸쳐서 모두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별도 기준으로는 YOY 한 1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연결 기준으로 본다면 연결 기준이 좀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유한 킴벌리가 지금 펄프 가격이 좀 올라와주면서 실적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한 킴벌리가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히 안 좋았는데,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회성 비용들이 모두 제거가 되면서 상당히 좀 작년보다는 적자가 좀 더 축소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비용 통제 잘 된다면 유한 킴벌리 1분기 실적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유한 양의 역시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맥스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코스맥스가 올라갈만 하면 뭐 분위기는 다 ODM이고 큰 사드 이슈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만 하면 한 번씩 불거지는 사드 문제 주춤주춤 하는데, 현 시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매수해서 좀 장기간 롱텀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을까요? 예, 저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사드 여파는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이 나오게 되면 사드 여파는 상관이 없으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들어봤고요. 김치균 대리님 5종목 들어볼까요? 예. 코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코텍은 산업용 디스플레이 제조사인데 매출 비중은 카지노 슬롯 머신용 디스플레이에서 한 52%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자칠판에서 33%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최근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이 활발히 계획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방 산업의 호조 때문에 동사가 그 수혜를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전 세계 카지노 슬롯 머신 시장 점유율 1위, 2위 업체인데, 이 두 회사가 슬롯 머신 시장의 점유율이 각각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 증가도 좀 분명히 보이고요. 또 게다가 슬롯 머신용 디스플레이는 최근 대형화 및 그리고 또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물량과 판매 단가가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라서 동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5일 전고점을 돌파한 주가는 이후에 하락해서 돌파 직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듯합니다. 다음은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은 통신 부품 제조사이고 주력 제품은 SAW와 RF 모듈 산업입니다. SAW는 필요한 주파수를 구분해내는 기능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 매출의 80%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RF 모듈은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각 사물 간 통신을 가능해 주게 하는 IoT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매출의 20%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선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SAW 사업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SA 필터는 특정 주파수를 잡아주는 통신 부품인데, 이게 2G, 3G, 그다음 또 LTE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기수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내 LTE 보급률이 50%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보급률을 높여 나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와이솔의 종합권 매출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RF 모듈 산업은 IoT 시장의 개화로 사물 각각 통신칩이 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향후의 성장 전망이 좀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자사가 만드는 모든 전자제품에 IoT 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전고점 돌파한 후에 하락해서 21일 평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냉면 특수관 시장 점유율이 75%인 회사입니다. 그 외 자회사를 통해서 칼라 인쇄 강판과 풍력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출 기준으로 냉면 강판 매출 비중이 대략 절반 정도이고, 칼라 강판과 풍력 발전 사업에서 각각 25% 정도가 나옵니다. 그 동사의 주력 사업 부분인 냉면 특수광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올해도 개선세는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풍력 발전 시장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풍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동국 SNC의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국내 풍력 시장의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서 국내 발전 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4%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자회사인 동국 SNC가 풍력 단지 조성한 경험이 많아서 국내 발전 사업자들이 풍력 발전 설비를 확충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력 사업과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올해 주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덕GDS입니다. 대덕GDS는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동사가 만드는 인쇄회로 기판 중 카메라 모듈 연성회로 기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절반 정도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삼성전자로 납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의 판매 호재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되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갤럭시 S8의 판매 성공을 낙관하는 상황이라서 부품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덕GDS의 실적도 4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주가가 14,100원까지 밀리면 매수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좀 많이 상승해서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은 리미콘 제조회사로 동양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전국적인 리미콘 사업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승진자 중심으로 동양과 공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두 회사 간의 통합 노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리미콘 사업망을 갖춤으로 해서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과 3%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의 매력이 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추천드렸고요. 현재 주가는 약간 하락했다가 오늘 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 정고점이 5,600원에서 다시 혹시 하락하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균 대리의 5종목 유진 기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신호가 들어왔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멀리 갑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남일 부장님 나와 계시고요.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인공지능 음성 인식 비서 얘기 좀 나와서 지금 요 종목을 보게 됐는데 미래나노 쪽을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요 동사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빅스비, SK텔레콤의 누가 이런 쪽의 음성 인식 스피커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아이리버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미래나노텍은 인공지능 비서 제어용 PM2 맨스 마이크 독점 양산입니다. 다음 달 초에 300만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PM2 맨스 음성 인식 스피커를 해가지고 300만 개가 어디로 납품되냐면 인공지능 음성 인식에 꼭 필요한 칩이 필요한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탑재됩니다. 미국의 제휴사에.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인공지능 음성 스피커, 음성인식 스피커가 적용 범위 확대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이미 갤럭시 S8에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가 지금 탑재가 됐고요. 자율주행에도 지금 적용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음성으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PM2 맨스 마이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보이스피싱보다 원거리 음원을 먼 거리에서도 음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 기능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증가치를 보게 되면 재작년에 14억 적자였습니다. 작년에는 127억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에 비해서 싸다는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3월 30일자에 81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3월 30일자 컷에 나타나 보실래요? 그 이후에 일정한 거래량으로 음봉 5개가 나왔고요. 양봉 8개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 뭐냐면 저점이 음봉과 양봉이 움직이면서 저점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눈에 정확히 보이죠.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까지 급등의 맥점은 종가지 말씀드리고요. 급등의 맥점은 6,600원 돌파할 때 아마 거래량이 한 150만 주 정도가 돌출이 되면서 한 15%에서 20% 급등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6,600원부터 매물 공급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 1만원, 선절가 5,45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두 종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들이 많이 와 있는데
4957번님께서 동아 에스텍 6,300원에 40%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주보람 팀장이 한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동아 에스텍 같은 경우 살펴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 뭐 배당도 3% 이상씩 주고 있고 현금도 꾸준히 창출하고 있고 매출액도 뭐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16년 뭐 가지고 좀 밸류에이션을 좀 해드리면 EPS가 그냥 840원 정도 나는데 퍼가 7배밖에 안 됩니다. 한 10배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8,00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ROE가 지금 13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퍼도 한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다. 계속적으로 좀 들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다만 8,000원까지는 목표주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 바라보셔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에스텍 지금 이미 뭐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요. 크진 않지만 300원 정도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7,000원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종목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0156번님께서는 LF라는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좀 이제 두루뭉술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매수해도 될까요? 예, 매수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 LF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좀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주가 많이 빠짐으로 배당 수익률도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게 제가 지난주부터 좀 좋게 보여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좀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작년에 좀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적자나는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좀 빼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하고 모바일 쪽으로 좀 사업 비중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수익성이라든가 실적 개선성은 좀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19,800원에서 24,000원까지 좀 조정다운 조정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랐다고 보고요. 이게 근데 지금 이 단기간에 좀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시기는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에서 일부분 사시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 들어가시면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LF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멜타임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또 짚어볼 텐데요. 5종목 가볼까요, 팀장님? 네, 코오롱 생명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사실 뭐 조금 매수 타이밍 잡지 못해서 아쉬운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조만간만 내려오게 되면 매수 타이밍 잡아가서 매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4%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아직 뭐 보도 자료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합니다만 티슈진이라고 하는 미국 자회사 상장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티슈진의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분으로 한 14%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티슈진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 정도에 걸맞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4% 정도 이상 오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 인보사의 출시입니다. 지금 관절염 치료제가 조만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 기대감도 좀 묻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만약 인보사가 지금 출시가 되게 된다면 3분기 내에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서서히 좀 공장이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인보사가 출시가 된다면 매출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도 한번 리레이팅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시점으로 본다면 한 2분기 초 2분기 지금 초기 때문에 한 2분기 말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월달부터 서서히 좀 보면 될 것 같고,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 매수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오롱 생명과학과 같이 좀 계를 하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 비중 대비해서 한 30% 이상의 공매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힘든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뭐 장기 이평선이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모멘텀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활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 GX30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인데 이 지금 시장 규모가 한 6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 임상 1상에 대한 승인 허가가 조만간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상 1상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 1년 정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내년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나와서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크고 글로벌리하게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제넥신 역시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4만원 언더가 좀 내려와 준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4만원 언더가 돼야 하는 이유는
기관들이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받아간 그 가격 이하로 좀 내려가야만 우리가 매수세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이상을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엔 좀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4만원 언더에서 매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 지금 11만 7천원 이상을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호가창을 보면 사실상 주가를 못 오르게 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만 8천원부터 보면 지금 호가창이 한 9,500만 주 이상으로 계속 깔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오르게 좀 막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 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이렇게 주가를 누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11만 8천원대에 9,500주가 걸려있고, 11만 8,500원에 대략 한 5천주 정도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좀 못 오르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11만 7천원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 좀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0%에서 한 40%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스웹티스입니다. 이스웹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희귀병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적자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QOQ 대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요.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희귀병 치료제가 선적이 되면서 수익이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BEP를 넘어서는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로 본다면 사실상 절대 주가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저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한 7,400원 정도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 기업이긴 하지만 상당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팩400과 관련된 임상 결과들이 지금 3분기 이후에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 2분기에는 주가 모멘텀이 조금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을 기대하기 좀 무리일 것 같고, 뭐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모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조금은 내려올 수가 있겠다. 그에 따라서 우선 관망을 해서 주가가 좀 바닥을 다져주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0,000원 정도까지 내려와야만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라젠은 10,000원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치균 대리의 5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LF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문의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LF는 이제 의류 회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 주가가 2015년 37,050원에서 50원을 기록한 후에 계속 하락해서 지금 24,000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는 이제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원가 절감 노력에 나섰고요. 그리고 반면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업 부분을 확장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한 3,0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20% 정도가 온라인 모바일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은 좀 수익성이 좀 더 좋은 사업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노력으로 동사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19,800원에서 24,400원까지 좀 쉼없이 올라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바로 매수한다 하시더라도 부분적으로 매수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23,000원 아래에서 일부 매수하시고 또 22,000원 부근에서 또 추가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부품을 만드는 IT 부품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인덕터와 저항기인데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백색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적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입니다. 이 회사는 LPP라고 부르는 초소형 파워 인덕터 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서 2016년부터 양산에 돌입하였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매출이 74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전년 대비 90% 정도 증가해서 141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제품 실적도 받쳐주는 가운데 신제품 역량으로 동사의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가는 전고점 부근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인데 재차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행보세를 보이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재고평가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다만 정제 마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배당 수익률이 4% 정도에 이르는 매력을 가진 기업이라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을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가 상승 추세를 타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또 유가가 반대로 급락하는 상황을 고려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요. 하방 경직성을 가진 주가의 높은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매력을 가진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6만 원 정도의 매수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는 3월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9,000원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은행 업종 내의 투자 지표상 가장 저평가된 은행주입니다. 동사의 1분기 대출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고 신규 부실 채권 동향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타 은행주들 대비해서 주가 상승은 많이 없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조선, 해운 쪽 구조 조정으로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이었는데 이런 우려는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주가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비벨룩스입니다. 유비벨룩스는 SK가스를 빼고 추가시킨 종목이고요. 유비벨룩스는 신용카드 IC칩에 들어있는 COS라 부르는 구동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4분의 3이 이쪽에서 일어납니다. 체크카드 발급량 증가로 판매 단가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은 최근 카드사에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신용카드 출시가 증가해서 판매 단가가 높은 신용카드 비중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3월에 중국 우체국 그리고 4월에 중국 은행 스마트카드를 수주하는 등 중국향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진출 첫 해라서 수익성을 낙관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는 평가이고요. 아무튼 그 COS 매출이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회사인 라임하이가 국내 대형 건설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유해가스 감지 스마트 솔루션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들로 향후 주가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16년 10월 주가 대비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저점을 높이면서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뒤에 조정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매수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윤 대리 5종목 들어봤는데 시간이 좀 되면은 질문도 가고 상담도 가고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3시 26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한번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지금 된 상황인데요. 2144.80포인트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하락폭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약보합권인데 일중 흐름들 같이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2150포인트 넘게 출발을 해서 2140포인트 깨졌다가 다시 2150포인트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2150포인트에서 지금 밀려있는 상황인데 장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지금 2150포인트 탈환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죠. 기관만이 여전히 사네요. 702억 원 정도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498억 원, 투신이 97억 원 삽니다. 투신도 지금 매수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312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은 팝니다. 외국인이 176억 원, 개인이 51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207만 원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는 49,950원, 50원만을 5만 원에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오르는 날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가뜩이나 그 판매량 저조, 중국 사드발 이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 다시금 된소리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14만 원 초반대까지 밀립니다. 한국전력은 45,000원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1% 하락, 삼성물산이 0.79%, 포스코는 0.96% 상승합니다. 신한지주, 삼성생명, 보합권 혹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있습니다. 634.2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76%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수, 매도 주체 보기 전에 일중 흐름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30부터 634까지 쭉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의 고가고요. 수급주체 형태 보실 텐데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네요.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았고요. 84억 원 삽니다. 기관이 230억 원 사고 개인이 206억 원 순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투신 연기금이 66억 원 94억 원 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 9만 1,000원 안착하는 모습. 카카오 오늘 약간 떨어지네요. CJENM 1% 상승하고요. 메디톡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로엔이 1% 정도의 상승폭 가져가고요. 6위부터 10위 어떨까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컴투스, 바이로메드 6위부터 9위까지는 모두 하락합니다. 낙폭이 크진 않은데 컴투스만이 지금 4%대 5% 가까운 낙폭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FA 그간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6만원 중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8만원대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79,400원까지 1,200원 상승하면서 1.53%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4월 18일) 화요일 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 이제 지수가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까지는 빨간색으로 마감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감 시황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확정 지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람 팀장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사실상 깊은 하락을 좀 보였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상승 출발했던 이유는 사실상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호조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10시 이후부터 나오는 한미 FTA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바닥을 좀 찍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 FTA 같은 이슈는 지금 미국의 FTA와 관련해서 5년 동안 상당히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FTA를 다시 한번 재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보도 자료들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지수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좀 끼쳤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재협상도 가능하고 한국에도 다시 한번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지수는 지금 반등을 해서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흐름이 좋은 이유는 지금 덕산네오로스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상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해도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상당히 좀 투자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너무 급등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전기전자라든지 서비스업, 광물, 의약품 이런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적이 좋겠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쭉 한번 해봤고요. 코스피가 상승 마감이 됐네요. 2.7포인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2148.46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84% 오늘 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634.73포인트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45전 상승하면서 1142원대까지 치솟았고요. 엔달러는 108.41엔으로 0.22엔 정도가 오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W게임즈 무려 33.8% 상승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 종목이. 3월 29일 수요일에 매수를 했고요. 글로벌 소셜 카지노에 지금 M&A로 2위 등극했습니다. 홀딩하자라고 주셨고요. 1년 목표가 9만원까지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주가에서도 거의 2배 가까운 목표가를 지금 제시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다음은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훈 과장 휴젤입니다. 휴젤 저희가 오늘 인기 검색 종목으로도 말씀드렸고 급등 나온 종목입니다. 15.9% 상승했고요. 3월 20일 월요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투자 심리 긍정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 보유 관점으로 유지하자라고 주셨네요. 다음은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AP시스템 12.8% 상승했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에 매수를 했고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네요. 목표주가 6만원 절반은 매도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6만원까지 홀딩하자라고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퓨전데이터 8.5% 상승했고요. 매수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수혜주고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주셨네요.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는 CJ CGV를 4월 6일 목요일에 매수하자고 해서 저희가 해봤는데요. 7.3% 상승했고요. 중국 분노의 질주 흥행의 실적이 기대된다. 목표가 98,000원까지 홀딩하자라고 주셨네요.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주성엔지니어링 6.1% 상승했는데 매수를 4월 7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목표가 15,000원까지 보유하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역시 주성엔지니어링 동일한 종목 매수를 했는데 닷새 정도 늦게 매수했네요. 4월 12일 수요일 5.9% 상승했고 중장기 목표 가격 12,000원까지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압구정지점의 이재호 DHP는 이루온이라는 종목을 4월 31일 금요일에 주셨고요. 5.4% 상승했습니다.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 보자라고 주셨네요. 수익률 점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 지문상대리 전화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W게임즈 상한가 같습니다. 네. 그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M&A 이슈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네요. 이 이야기 해주시면서 9만원까지 홀딩 해주셨는데 좀 자세한 전략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M&A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그리고 생각 이상의 그 메가딜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차트라고도 생각이 들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블 다운카시노 인수가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 5천억대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한 9만 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 밸류에이션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1만 원대까지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메가 딜이었나 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듣기에도 지금 가격도 상한가 갔으면 많이 올라갔는데 9만 원, 11만 원이 올까라고 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대신? 예,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는 너무나도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멀티플 15배 기준으로 더블 다운 카시노 순위 그리고 더블 게임즈 순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900억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 주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하나 또 점검해봐야 될 텐데 AP 시스템이요. 이 종목도 재상장했는데 주가 잘 가네요. 12.8% 지금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중소형 IT를 좀 보자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할 이후로 사업 부분, 특히나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올해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우호적인 부분으로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좀 싸게 거래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홀딩하되 TP는 한 6만 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6만 원 홀딩 이야기 남겨.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한 6% 가까운 상승인데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요? 사실 중소형 IT 업종 중에 제일 좀 싸게 거래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타이트하게 좀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 쪽 업종들만 좀 많이 올라갔지 LG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굉장히 좀 많은 소외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P10 라인에서 아마도 이제 그 EVD 장비가 아마 단독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여서 올해 성장성은 충분히 좀 보장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하되 중장기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요 일정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내일 일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함께 보셨고요. 지금이 3시 40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장 저희가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떤 식으로 세워볼까요? 네, 우선 내일장 전략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오늘 종목에 좀 빗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후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깜짝 실적들,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자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글로벌 지표라든지 어떤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장세가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되지는 않는 장세입니다. 디커플링의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잘 잡아서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꾸려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내일장에 대한 전략 세웠고요. 그만큼 중요한 게 내일장에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이런 타이밍은 아니지만 지켜보면서 함께 동종목들 보면 좋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는 건데 어떤 종목들 먼저 볼까요? 네, 우선 MDS테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MDS테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MDS테크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관련주입니다.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4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상 어떤 대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도 4차 산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사실상 MDS테크가 영위하고 있는 인베디드 솔루션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사실상 반도체 칩이 특정한 기능을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라든지 저우선 자동차 이러한 부분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MDS테크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어떤 4차 산업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모두 4차 산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니면 5G라고 하는 통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해결이 돼야만 가능성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MD스테크 같은 경우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이러한 흐름에 좀 서서히 좀 부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좀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서서히 머리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차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모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4차 산업이 좀 대두가 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을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퍼라든지 PBR이 20배 지금 2배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사실상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7년 EPS를 대비 계산해서 본다면 3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해서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아S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아ST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상위 제약사들 중에서 지금 종근당이나 유한양행 말고 동아ST 1분기 실적을 역시 좀 기대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건 그동안 한미약품 사태로 인한 섹터도 상당히 안 좋았고 센티멘트가 워낙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R&D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당뇨병성 족부 개항에서 R&D 모멘텀이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 한 번 더 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실적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망치에 부합을 한다면 주가가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 사실상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 매수해서 가져가자. 내일 시초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중국발 지금 사드 영향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내려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눌릴 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캐파가 지금 2배 이상씩 모두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눌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해라든지 광저우라든지 모두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주가가 지금 상당히 눌리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어떤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근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 제약사 중에서 종근당이 가장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3월 지금 판매된 내용들을 본다면 코프로모션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목도 모두 10% 이상씩 나와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충분히 무리 없이도 실적이 다시 올라가 주어야만 합니다만 공매도가 조금은 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호가창을 보더라도 지금 그 이상의 모두 잔량들을 깔아서 주가가 좀 못 오르게 막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박스권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만 7천 원 이상에서는 좀 올라가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에서 좀 매도를 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잔량은 우선 좀 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에는 R&D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은 베링거 인겔 하임의 임상 결과 나와야지만 종근당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종근당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실적에 근거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일장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주식들,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